자, 지금부터 제가 성동구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동구에 어떤 지역이 가장 지금 유망한 투자처인가? 성동구에 대한 마지막 노후지역, 낡은 노후주거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 시장이 하나의 화두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개발 시장 가운데서도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이 왜 대세고 하나의 커다란 흐름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선진국들의 정책을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얘기했던 얘기죠. 자, 선진국들의 공통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자, 도시개발의 역사,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원도심을 개발하는 거예요. 구도심이죠. 구도심을 개발을 계속해요. 사람들이 구도심으로 밀려오죠.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없어. 가격은 많이 치솟고 너무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 구도심에서 가까운, 원도심이죠. 원도심에서 가까운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게 바로 신도시 개발이에요. 신도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이 신도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다 가죠. 땅값, 주택 가격도 싸고 하니까. 갔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신도시 개발이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도시 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원도심으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심 개발이 이제 하나의 이게 대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들의 하나의 이 도시 개발의 하나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자, 우리도 똑같죠. 신도시 개발하다가 다시 원도심으로 지금 하나의 흐름이 오고 있다. 자, 도시 외연 확장을 지향한다. 도시가 계속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번져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도심의 복합 개발을 진행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죠. 롯봉기 힐스, 동경의 롯봉기 힐스나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이게 복합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 일자리, 상권,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이 복합 개발. 이것이 지금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역세권이 이제 중심축이 된다. 제가 역세권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내리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비로소 실현이 되고 이제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합개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복합개발이 나와 있죠. 이 복합개발은 뭐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항상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역세권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디에 역세권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 역세권의 낡은 저층지, 이게 우선 개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들 나와 있죠.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넣는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역세권은 원래 500%거든요. 500%인데 이거를 지금 700까지 완화시켜 주겠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용적률 500%의 꿈, 역세권 시프트 사업, 서울 곳곳 추진.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완화시켜 주면서 역세권 개발을 점점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세권의 개념을 일단 보면요.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역세권은 1차 역세권은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250m까지를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리고 250m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해요, 본래는. 근데 이게 역세권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완화시켜줬어요. 1차 역세권의 범위가 250m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350m로 지금 확장을 시켜놨다. 2차 역세권은 똑같아요. 승강장에서 500m까지, 350m에서 500m까지 2차 역세권. 이게 언제? 2024년도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본래는 올해 말까지
역세권의 1차 역세권의 범위가 350m까지 늘어났던 것이 올해 말까지 끝나는 건데 이걸 더 2년을 연장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점점 활성화될 거다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하겠다. 자,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사업성이 좋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장기 전세주택을 넣는 규정이 있지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조합원 입장에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재개발, 뭐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각각 다른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역세권 개발 권리산정 기준일은 없는 게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일.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권리산정 기준일, 뭐 신축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장점이죠.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가장 지금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역세권 개발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의 핵심은 한 곳에다가 몽땅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몰아넣어? 여기에 업무, 상업, 문화, 주거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넣어서 도보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 옛날에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에 필요한 것만 들어오고 상업지역은 상업 용도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이 됐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지역에 몽땅 다 넣겠다. 이게 복합개발이죠. 이게 하나의 커다란 선진국들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작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효로 일가, 용산 원효로 일가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지금. 가격 많이 올랐죠. 여기는 뭐 상당히 좋을 거예요.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역세권 개발 이게 이제 청파동 거기 끼고 하는 거죠. 청파동 2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상당히 이거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세권 개발 어디가 진행될 것이냐라는 거죠.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여기 서울역 역세권 개발, 원효로 역세권, 효창공원 역세권 여기는 이제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들어가기 어렵죠. 자, 역세권 개발 후보지 지금 용답동입니다. 성동구의 마지막 남은 진주라고 전 얘기를 하는데 이 용답동은 본래 재해관리구역이에요. 청계천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청계천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관리구역의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상수,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한다. 여기는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재해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돼요. 바로. 그리고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사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사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재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반 재개발 경우에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용답동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뭐 성수동, 성수동도 있고 그렇죠. 뭐 주변에 왕십리도 있고 하지만 용답동이 바로 여기 용담역하고 답심역 사이에 여기 있는 데가 바로 용답동입니다. 성동구는 아시다시피 옥수동, 금호동 뭐 해가지고 뭐 성수동 다 지금 개발 구역으로 잡혀 있거나 다 개발이 됐거나 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성동구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노른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게 우리 투자의 가장 우선이죠. 자, 용답동 우리 재개발하려면 노후도가 가장 심각해야 되는데 노후도가 여기 90% 이상이다. 그래서 과소필지도 79.3% 전부 다 여기 빨갛죠, 전부. 예, 빨간 것들이 다 노후도가 심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용답동 역세권 개발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가 용담역입니다. 2호선, 지선, 용담역, 여기 답심리역, 요 사이에 있는 데가 용답동인데 지금 바로 요 위쪽이 청계 리버뷰 자이라고 해서 2022년 올해 12월 달 분양 예정이에요. 이게 한 17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자, 여기가 용답동인데 지금 여기만 막 진행이 되고 펜스 쳐놓고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동네가 다 낡은 동네잖아요. 다 여기가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 빌라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여기가. 오래됐지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쪽도 역세권이고 용답역도 역세권이야, 다. 그렇죠?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되니까 이쪽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하려고 드디어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답신역, 용담역 사이에 바로 초역세권에 끼어 있기 때문에 뭘 추진한다고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로. 그래서 여기 사업 설명회 했어요. 6월 25일 날 사업 설명회 올해 6월 25일 날 했는데 1구역, 2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1구역 조합원 전체 조합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여기 한 220명, 거의 한 50%가 참석했죠. 그림 보면은. 그래서 성황리에 이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막 상가들도 있고 단독주택에 1층에 상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지만 옆에 청계 리버뷰 자해가 진행이 되면서 피가 막 붙고 하니까 이쪽이 워낙 낡은 동네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주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지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재테크를 갖다가 나쁘게 보지 말고요. 재테크는 한마디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재테크 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려면 지금 현 정부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든지 쫓아가야 된다. 그렇죠? 정책 기조. 어떤 게요? 정책 기조가? 재건축은 일단은 좀 두고 보자. 일단 좀 보류하자.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은 강남부터 집값이 올라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뭐 전체 다 따라서 오를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단 좀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조금 보류하는데 그런데 공급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재건축은 일단은 못하니까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정책 기조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 비관론자, 폭락론자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부동산 뭐 떨어질 거다. 이제 지금 요즘 들어서 더더구나 많이 나오죠. 지금 시장에 아파트 시장 안 좋으니까. 근데요, 비관론자, 폭락론자는 저에게 하등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 있어. 마음의 위안은. 그래. 근데 마음의 위안만 얻는 거예요. 실제로 재테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폭락론자들의 얘기를 쫓아서 집을 판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한번 그분들한테 가서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투자해서 돈 좀 벌었냐고. 아마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극차별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차별화 시장이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차별화. 이거는 뭐 필연입니다. 차별화. 같은 서울이라는 곳 중에서도 옛날에 인서울이면 최고였지만 이제는 서울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시장에. 어디로 들어가요? 중심권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중심권역. 그래야 산다. 지금도요.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뭐 2억이 떨어졌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들 선호도 높은 지역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한 데도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권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심권역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커진다. 우리가 재개발 투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중심권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권역을 놔두고 싸다고 해서 싼 지역으로 가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은 제가 많이 이렇게 안 했지만 일단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용답동 한번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곳이다. 그렇죠. 역세권 개발, 우리 아무데나 역세권 개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노도도 맞아요. 노도 60% 돼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만족하는 곳 중에 중심 지역이 어딘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